귀멸의 칼날에는 일륜도라는 특별한 검이 등장합니다. 일륜도는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메인 빌런인 오니들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검으로 소유주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총 12개의 색상을 가진 일륜도를 확인해보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일륜도를 집어든다면 과연 어떤 색상으로 변할지 상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륜도의 모든 색상 총정리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주인공인 탄지로의 흑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호흡을 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색상인데요. 검정은 세상에 있는 모든 색을 섞어 놓은 것이고 빛과 열의 대부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태양열에 취약한 오니들이 매우 싫어할 만한 검입니다. 반면 귀살대에선 흑도를 가진 자는 딱히 특징도 없고 흑도를 가진 귀살대원의 비율도 매우 적어서 출세하지 못하는 검사라고 폄하하지만 최종 보스인 무잔이 가장 경계하는 대상이 바로 흑도를 가진 귀살대원인데요. 과거에 자신을 유일하게 위협했던 검이 바로 흑도였기 때문이었죠. 심리학적으로 검은색은 강한 의지와 뚜렷한 목표를 상징하는 색인데요. 탄지로가 동생 네즈코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흑도가 잘 표현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탄지로만큼의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검의 색도 흑도로 바뀔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사랑을 상징하는 미치리의 분홍색 검입니다. 분홍색은 달콤함 또는 친절함을 의미하며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안겨주는 색인데요. 미츠리는 상당한 미녀에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근육의 밀도가 일반인의 8배일 정도로 남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미츠리가 맞선을 보러 나갔는데 상대방이 미츠리의 신체 능력과 머리색을 지적하게 되고 적잖은 충격을 받은 미츠리는 자연산이었던 분홍 머리카락을 검게 물들이고 힘을 숨기면서 약한 척을 하며 살아갔지만 고민 끝에 바꿀 수 없는 걸 억지로 바꾸고 살아가기보단 자신 그 자체를 받아들여줄 수 있는 자신보다 더 강한 남자를 만나면 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강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집단 귀살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하지만 수줍으면서도 사랑에 목마른 미츠리, 누구보다 분홍색이 잘 어울리는 듯 합니다. 세 번째는 바다를 상징하는 기우의 파란색 검입니다. 파랑은 차가움과 동시에 넓고 큰 대자연을 상징하는 색인데요. 기우도 겉보기엔 냉철해 보이지만 속으론 누구보다 남을 신경 써주는 인물입니다. 오니에게 가족과 친구를 잃었기에 그들을 증오하지만 오니로 변한 네즈코와 탄지로가 서로를 지키려는 모습에 감동해 이 둘을 살려주고 조언을 해주며 심지어 스승까지 소개해주었고 탄지로와 네즈코가 처형될 위기에서도 이들의 가치를 인정해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변호해주기도 합니다. 반면 말수가 너무나도 적고 약간의 허당기도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화난 거 아니냐 같은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전혀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침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도 목숨이 걸린 중요한 순간에 기우처럼 침착할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파란색 일륜도를 갖게 되겠네요. 물론 마음도 넓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화염을 상징하는 렌고쿠의 붉은 검입니다. 렌고쿠는 누구보다 불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진 주로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인물입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으며 꼭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염주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 다짐합니다. 이런 밝고 긍정적인 면 덕분에 주인공인 탄지로와 그 일행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쳐주죠. 또한 렌고쿠는 남의 눈치를 절대 보지 않아서 열차 안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큰 소리로 를 외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가끔 주변 동료들을 난처하게 만들 때도 있지만 열정 넘치게 태어난 걸 뭐 어쩌겠어요. 무한열차 극장판에서 본인의 붉은 검으로 짧지만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줬던 렌고쿠. 아직 무한열차 안 보셨다고요? 와, 저랑 눈 바꾸실래요? 안 본 눈으로 한번 더 보게요. 다섯 번째는 뱀을 상징하는 이구로 오바나이의 보라색 검입니다. 이구로는 여자밖에 태어나지 않는 가문에서 370년 만에 남자로 태어난 아이인데요. 다른 집안과 다르게 정상적이진 않았던 이구로 가문은 오바나이가 12살이 될 때까지 감옥에 가두고 본인들이 숭배하는 뱀오니에게 오바나이를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하지만 오바나이는 비녀로 공간을 만들어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고 옥살이를 하면서 우연히 만난 카브라마루라는 뱀과 함께 귀살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인지 검도 뱀처럼 휘어있고 뱀의 호흡이라는 특이한 호흡법을 사용합니다. 보라색은 흥분의 붉은색과 이성의 파란색이 혼합된 형태로 뱀과 함께 싸우는 사람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색인 것 같네요. 다음은 꽃을 상징하는 카나오의 연분홍 검입니다. 개인적으로 카나오를 처음 봤을 땐 귀티가 풀풀 나서 죄소 부잣집 딸내미처럼 느껴졌는데 사실 반전의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나오의 과거는 부모가 카나오를 팔아버려 어린 나이부터 노예의 처지가 되었지만 길에서 우연히 만난 코초 우시노부에게 걷어집니다. 덕분에 가족이 생겼고
편안한 안식처도 얻게 됐지만 이전에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던 나머지 누가 무언가를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해주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전부였는데요. 하지만 코초우 자매의 검술을 볼 때만큼은 반응을 보였던 카나오. 눈동냥만으로 검술을 배워 꽃의 호흡을 익히게 되고 이후 코초우 자매 몰래 귀살대 선별시험에 통과한 뒤 주인공인 탄지로와 함께 귀살대에 입대합니다. 카나오는 평소에 시종일관 나비와 놀면서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마치 말없이 나비가 날아오길 기다리는 연분홍색의 꽃 같은 모습입니다. 미츠리의 분홍검과 비슷해 보이지만 카나오의 연분홍검은 조금 더 섬세하고 침착한 느낌을 주는 것 같네요. 7번째는 번개를 상징하는 제니츠의 노란색 검입니다. 작중 최고의 유리 멘탈인 제니츠는 최종 선발에서 살아남은 5인 중 한 명으로 자신은 얼마 못 가 곧 죽을 거라던지 자신은 약하니까 주변 사람에게 지켜달라 한다던지 등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남자아이입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극도로 낮고 자기 혐오도 자주 하는데요. 거기에 제니츠는 싸움 도중 극한의 두려움을 느끼면 실신해버리는데 사실 무의식의 세계에서 본인의 진정한 실력이 발휘됩니다. 실신하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서인지 그 겁 많고 찌질하던 제니츠와는 분위기가 아예 달라져 버리는데 병력일섬 하나로 모든 적을 쓸어담는 모습 때문에 잠들면 강해지는 남자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겁먹는 일이 적어지고 웬만한 일에는 실신하지 않고 멘탈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제니츠. 점점 자신감을 찾아 성장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영어로 옐로우는 겁쟁이를 뜻하는 은어면서 사람들이 자신감이 필요할 때 찾는 색이기도 한데요. 겁이 많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제니츠에게 정말 필요한 색인 것 같습니다. 8번째는 바람을 상징하는 사네미의 녹색검입니다. 녹색은 인간의 마음에 안정과 안식을 가져다주는 자연의 색인데요. 그에 반해 사네미는 평소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상당히 날선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불행한 과거 때문에 형성된 성격인데요. 오니로 변해버린 자신의 어머니를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되어 죄책감과 동시에 오니에 대한 증오심이 생긴 것이죠. 오니인 네지코를 매우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너무 사나워서 성격 파탄자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취미로 장수풍뎅이를 키우거나 상냥한 얼굴로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기도 하는 이외의 인간적인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평소엔 조금 무섭긴 하지만 자연을 좋아하고 정이 많은 면 때문에 녹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9번째는 안개를 상징하는 무이치로의 흰색 검입니다. 흰색은 청결하여 때묻지 않은 색이지만 반대로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색인데요. 검을 잡은 지 2달 만에 추가된 검술의 천재 무이치로는 과거의 기억이 없는 상태로 등장합니다. 어렸을 때 쌍둥이 형이 오니에게 죽게 되고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것이었죠. 그래서인지 평소에 멍 때리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하얀 안개는 시야를 차단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해 혼란 또는 방황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무이치로는 주답게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매번 진중해지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조금은 혼란스럽지만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면에서 백지를 의미하는 흰색 검이 잘 어울리는 무이치로였습니다. 10번째는 짐승을 상징하는 이노스케의 청회색 검입니다. 청회색은 자연의 청색과 세련됨의 회색이 합쳐진 색인데요. 이노스케는 어렸을 적 일찍이 부모와 헤어지게 된 후 멧돼지에게 길러졌고 이 때문에 야생에 녹아들었던 삶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강해 보이면 누구에게나 싸움을 걸어댈 정도로 저돌적이고 누구한테도 지지 않으려는 승부욕이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소 멧돼지 탈을 쓰고 다니는 탓에 꽤나 불량스러워 보이지만 가면을 벗으면 반전의 미모를 갖고 있는데요. 공격적인 모습과는 너무 상반되는 외모입니다. 평소엔 본능적으로 행동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청회색이었습니다. 11번째는 바위를 상징하는 교메이의 회색 철퇴입니다. 회색은 자극이 적고 수수한 색으로 바위를 상징하는 자연의 색인데요. 그에 걸맞게 교메이의 체격도 상당히 거대하지만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흘리는 감수성이 있습니다. 교메이는 원래 절의 승려로서 9명의 고아를 기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날은 얼마 가지 못했고 오니에게 아이들 대부분이 죽게 되어 이를 계기로 귀살대에 들어가게 되죠. 교메이는 다른 주들과 다르게 검을 사용하진 않는데요. 키 220cm에 130kg나 되는 거구이기 때문에 검보다 더 묵직한 도끼와 철퇴를 함께 사용합니다. 강인함과 단단한 면모를 가진 교메이, 누구보다 회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죠. 마지막 12번째는 코초우 시노부의 알 수 없는 색입니다. 시노부는 날쪽이 거의 없는 특수한 검을 사용하는데요. 머리색이 보라색이라 보라색 검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식 설정은 불명이라고 하네요. 시노부는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를 띠는 상냥한 사람입니다. 제니치는 이를 보고 마치 여신 같다고 평가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 모습은 죽은 친언니 카나에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인데요. 실제 시노부의 성격은
다혈질의 복수기의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시노부는 유일하게 남은 혈육인 카나에가 오니에게 죽자 그의 의지라도 이어받고자 언니의 모습을 따라하기로 결심했고 결국 겉과 속의 모습이 불일치하는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만약 시노부가 언니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인의 모습을 되찾는다면 그때는 검의 색상이 보일 것 같은데 과연 무슨 색이 나올까요? 오늘은 귀멸의 칼날 1년도의 모든 색상들을 알아봤습니다. 캐릭터마다 고유의 상징색으로 인물들의 성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기존 검을 다루는 애니들보다 시각적 재미를 높여준 것이 귀멸의 칼날 성공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되네요. 여러분들은 영상에 나온 12가지의 1년도 중 어떤 색상이 본인에게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